밖에 가면 중기업소가 엄청나게 많죠. 자, 예를 들어 중기업소 5개가 나란히 쪼르륵 붙어 있어요. 쪼르륵 붙어 있어요. 그러면 손님들은 왜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손님들이 자, 부동산이 5개가 쭉 붙어 있고 두 번째 내가 운영하고 있는 부동산이 있어요. 두 번째. 네. 그러면 손님들은 어느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두 번째죠. 왜? 내가 운영하고 있으니까. 그쵸? 그러면 손님들 입장에서는 왜 두 번째 부동산에 들어가야 될까요? 손님들은 자, 첫 번째예요. 왜 여러분 사무실에 들어가야 될까요? 왜? 5개 부동산 쪼르륵 있는데 왜 두 번째 내가 운영하고 있는 두 번째 부동산 왜 두 번째에 들어가냐고. 그걸 만들어주는 게 차별화예요. 자, 또 볼까요? 손님들이 중개업소를 다니면서 매물 브리핑을 받아요. 이 물건도 브리핑을 받고 저 물건도 브리핑을 받죠. 왜 내가 브리핑하는 매물을 기억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그 매물을 쉽게 기억하게 만들까요? 이것도 차별화예요. 여러분들은 손님들이 많은 걸 기억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손님들은 3개 이상 기억하지 못해요. 3개 이상을 기억하지 못해. 그래서 3개가 넘어가면 하나밖에 기억 못해. 하나밖에. 과연 그러면 내가 소개시켜주는 매물만 기억하게 하고 가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우린 이런 방법들을 고민을 좀 해봐야 되고요. 우린 이런 것들을 차별화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일단 기본적으로 차별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부터 잡아볼게요. 차별화에 대한 개념을 가장 먼저 구체적으로 얘기했던 거는 세스 고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보랏빛 소가 간다 라는 책을 가지고 차별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간이 되시면 한번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그 책에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이런 식의 내용들이 나와요. 어떤 한 가족이 예를 하나 들어드릴게요. 이해가기 쉽게. 어떤 한 가족이 3년 만에 휴가를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휴가 날짜를 잡아놓고 휴가 날이 오기를 손꼽아 기다리겠죠. 그렇죠. 부푼 마음과 설레이는 마음을 가지고 휴가 날이 오기를 기다리겠죠. 그죠? 그리고 드디어 전날 뭐예요? 휴가를 가기 위한 모든 준비를 다 끝내고 짐을 다 싸놓고 휴가 가는 당일날 아침에 차를 타고 예약해놓은 휴가지로 떠납니다. 막 도심을 벗어나가는데 도심을 딱 벗어나가는 순간 드디어 복잡한 차와 건물에서 빠져나가서 넓은 자연이 펼쳐져 있는 곳으로 드디어 움직여 가기로 했어요. 그러면 이제부터 뭔가 새로운 것들의 환경을 통해 휴가라는 걸 실감을 하겠죠. 맨날 차만 보다가 건물만 보다가 넓게 펼쳐진 자연을 보면서 드디어 휴가를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될 거예요. 자, 이렇게 넓게 펼쳐진 초원 위를 자동차가 온 가족이 타고 짐을 잔뜩 싣고 그리고 휴가지인 리조트를 향해서 쫙 달려가고 있습니다. 1시간쯤 가고 있는데 갑자기 초원 위에 한가로이 풀을 뜯어먹는 젖소를 봐요. 도시에서 젖소를 보는 게 어때요? 빈번한 일인가요? 아니죠. 아마 여기도 한 번도 못 본 분들 많을걸? 그래서 한가로이 풀을 뜯는 젖소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그 차 안에 있던 일가족들은 뭐 했을까요? 야, 저기 젖소 봐 라고 했겠죠. 휴가 왔으니까 새로운 거, 새로운 환경, 새로운 볼거리. 그렇죠. 야, 저기 젖소 봐 했겠죠. 그러면서 모든 사람들은 갑자기 젖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할 거예요. 휴가 오니까 뭐도 봐요? 젖소도 보고. 젖소 직접 보니까 어때요? 신기하네. 그림책으로만 봤던 저 젖소를 직접 보니까 신기하네. 그렇게 1시간을 쫙 갔는데 역시 초원 위에 한가롭게 풀을 뜯어먹는 젖소가 있네. 그리고 또 1시간을 쫙 갔는데 역시 그 젖소가 있네. 그러면 그때도 야, 저기 저 젖소 봐. 완전 신기하지.
책에서 봤던 젖소를 직접 보니까 완전 신기해 이 얘기를 할까요? 아니면 그냥 그럴까요? 네? 아마 차 안에서 다들 그냥 헬렐레 하고 있을 거야. 그러면서 동시에 이랬겠지. 언제 도착해? 휴게소는 언제 가? 아마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게 1시간째 또 쫙 가고 있는데 갑자기 보라색 소가 풀을 뜯어먹고 있네요. 그러면 그때도 차 안에 타고 있던 가족들이 야 저기 봐 보라색 소다 이렇게 얘기할까요? 아니면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 야 너 보라색 소 본 적 있냐? 라고 얘기하겠어요? 후자겠죠. 네. 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죠. 심지어 간접적으로도 보라색 소는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저 소는 누가 색칠해 놓은 걸까? 유전자 변형인 걸까? 아니 세상에 어떻게 보라색 소가 있지? 라고 보라색 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보라색 소 이야기를 하다가 어디로? 리조트에 도착하게 됩니다. 리조트 처음 가봐요? 아니죠? 처음에 딱 들어갔을 때 기분이 엄청 좋지만 하룻밤 자고 나면 그게 그거죠. 이틀째는 그게 그거고 3일째도 그게 그거예요. 그러면서 어쨌든 시간이 지나고 휴가는 끝나고 돌아왔어요. 사람들이 물어보죠. 야 그렇게 손꼽아 기다리던 휴가를 갔다 왔는데 어땠니? 라고 물어보면 리조트가 엄청 좋았어? 이렇게 얘기했을까요? 나 이번 휴가 때 보라색 소 봤다? 라고 얘기할까요? 보라색 소 봤다고 얘기하겠죠? 그게 차별화예요. 젖소일 뿐이죠. 젖소일 뿐이에요. 네. 그런데 색깔이 다르다는 거죠. 예상하고 기대했던 색이 아니고 예상하지 못하고 기대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색깔의 그냥 소를 본 거예요. 소를 본 거. 그랬더니 그 휴가 기간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뭐예요? 그 소야. 그 소. 늘 언제나 흔히 접하고 흔히 기대할 수 있었던 그런 거 말고 뭔가 새롭고 신선한 거. 이게 차별화죠. 자, 이러한 신선하고 새로운 차별화는 중개업소엔 적용이 안 될까요? 적용이 안 될까요? 되죠? 오프라인에서 그래서 제일 쉽게 적용시켰던 게 프로필 사진이 들어간 썬팅을 활용을 해서 보랏빛 소를 만들어 드렸어요. 네. 우리가 온라인 마찬가지예요. 온라인에서도 많은 분들이 교육을 듣지만 실제 결과를 못 내죠. 그 대표적인 예가 후기예요. 후기. 네오비에만 있는 유일한 게 뭐예요? 후기야. 딴 데는 아무 데도 없죠. 후기. 실제 결과가 있는 사람만 후기들을 쓰죠. 실제 우리가 조작도 안 해요. 남들처럼 치사하게 조작 안 해. 네. 다 있는 그대로 100% 노출되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네오비를 선택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진솔한 후기라고 얘기를 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쓰게 될 후기들입니다. 자, 그래서 이 후기들을 가지고 하죠. 자, 이처럼 네오비 안에서의 차별화를 그렇게 만들어 갖고 대표님들에게 차별화도 그런 식으로 만들어 드렸어요. 자, 그거 이외에 우린 이런 생각도 해봐야죠. 부동산 매물의 차별화는 또 어떻게 만들까요? 매물에 대해서 차별화는 어떻게 만들까요? 이 생각을 또 해볼 필요가 있어요. 자, 제가 흔히 얘기해 드리는 이런 예를 드려요. 정남향 아파트가 좋을까요? 아니면 남동향 아파트가 좋을까요? 뭐가 좋아요? 정남향 아파트가 좋아요? 남동향 아파트가 좋아요? 똑같아요? 초등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아니지. 초등학교를 안 나왔지? 국민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예? 아니, 소학교 나오신 건 아니죠? 아니, 정남향 아파트하고 남동향 아파트 이게 비교가 되는 얘기예요? 무조건 정남향이 좋지?
아, 중개업들 안 해봐서 그렇구나. 아, 정남향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좋아요. 정남향이. 정남향, 그래서 선조들이 다 남양집 짓고 살았잖아. 남양집. 그죠? 남양집. 정남향이 왜 좋아요? 정남향이 왜 좋아요? 대표님, 정남향이 왜 좋아요? 하루 종일 해가 들어와요. 그리고 아침에 이쪽으로 해가 뜨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아침에 해 뜨는 모습도 볼 수 있어요? 아, 해지는 모습도 볼 수 있고. 네. 해지는 건 못 본 것 같은데. 아, 그래요? 네. 이쪽 사선으로 볼 수 있어요. 또? 그리고 부엌도 환했던 것 같아요. 아, 훨씬 더 밝고 하네요. 네. 또? 잘 모르게 그 정도 같아요. 그래요? 또 뭐 있어요? 난방비가 적게 들죠? 그죠? 또? 여름엔 오히려 시원하죠? 그죠? 그래서 관리비가 적게 들어요. 또? 또? 그게 다예요? 정남향 아파트의 장점은 초등학교 3학년도 알아요. 정남향 아파트가 좋은 이유는 초등학교 3학년도 안다고. 그 뭐 별로 새로울 게 없어.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손님 모시고 브리핑 하잖아요. 그러면 얘기한다. 지금 같은 얘기를 해. 사장님, 여기가 정남향 아파트거든요. 정남향 아파트는 뭐 아침에 해 뜨는 것도 볼 수 있고 해지는 것도 볼 수 있고요. 관리비가 적게 들고요. 이런 얘기한다. 그럼 그 사람이 아, 그렇구나 이렇게 귀담아 들을 거야? 초등학교 3학년짜리도 아는 얘기를 겁나게 얘기를 잘해주면 아, 난 브리핑을 역시 잘해. 이런 생각해? 그럼 역으로 얘기해 볼까요? 정남향 아파트 단점은 뭐예요? 단점이 뭐예요? 비싸잖아. 비싸잖아요.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그런 얘기했던 빚이 잘 들고 관리비가 하는 이유가, 조건이 그만큼 비싼 가격을 지불할 만큼의 이유가 돼요? 우리가 생각을 좀 해봐야 돼. 그만큼 가격을 비싸게 지불할 만큼의 이유가 되냐고. 그게 관리비 적게 드는 게. 여름에 조금 여름에 시원하고 뭐라고? 겨울에 따뜻하다고? 와, 세상 천재. 또 순 거짓말. 예. 예? 그거보다 단열을 얼마나 잘했냐가 더 중요할걸? 아파트는? 그럼 왜 비싼 돈 주고 그거 사야 되는데? 왜 비싼 돈을 주고 그걸 사야 되냐고. 왜? 정남향 갖고 있는 사람들이 싸게 안 내놔서? 선호도가 좋아서 잘 팔리니까. 구조가 또 좋아요? 아니, 선호도가 좋아서 잘 팔릴 수 있어요. 그렇죠. 왜 선호도가 좋을까요? 살아보면 알아요. 살아보면 알죠. 네. 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좀 바꾸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 수동적인 거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래서 뭐라 그래요? 그러면 일단 살아보시면 알게 될 거예요 라고 얘기하기는 애매하잖아. 뭘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 해볼 수 없을까? 이거 능동적으로 바꿀 수 없을까? 라고 하면 우리는 왜 사람들은 정남향을 선호할까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이 실제 정남향을 선호한 이유 과연 뭘까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뭘 생각할 수 있냐면 인간들이 추구하는 본질적인 가치라는 거에 집중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건강이에요. 건강.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얘기해 볼 수 있어. 정남향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다고. 실제 환기도 잘 되고 빛도 잘 들어오고 따뜻하고 시원하면 더 건강하지 않겠어요? 그죠? 그렇게 그런 조건들을 갖고 있는 집이라면 더 그런 집에 사는 사람들의 성격이 더 밝고 명랑하지 않겠어? 그렇죠? 문제는 그거지. 누구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 것이냐는 거예요. 연세가 많으신 분들에게 가장 큰 관심사는 뭐예요? 건강이야. 그러면 그분들한테는 뭐라고 얘기해요? 일단 기본적으로 다 누구나 알고 있는 정남향의 장점이 아니라 뭐? 정남향에 사는 사람들이 더 건강하게 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일단 그 얘기가 시작이 돼야지. 그러면 사람들은 뭐 생각해요? 건강하고 정남향 프리미엄 돈 얼마 하고 바꿀 수 있어요? 그건 바꿀 수 있는 개념이 아닌 거야. 완전히 뛰어넘는 거지. 젊은 애기들을 데리고 집은 뭐라 그래요? 정남향에 키운 애들이 성격이 더 밝다며. 명랑하고. 어? 근데 그럴 것 같잖아. 그렇죠? 애들 성격하고 그거 그까지 매푼하고 바꿀 수 있어요? 바꿀 수 없는 가치를 줘야지. 그게 포인트예요. 그게 포인트라고. 그런 사람들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들이 있어. 그게 뭐냐면 건강, 성공, 재물, 출세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과 연관시키는 게 재주예요. 그런 것들이 사실 기술이야. 그래서 차별화는 결국 물건도 뭐 할 수 있어요? 고객의 입장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차별화시킬 수 있어요. 정남향이니까 무조건 관리비 적고 빚이 잘 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게 차별화가 아니고 그건 뭐일 뿐이야? 누구나 알고 있는 사실일 뿐인 거지. 거기서는 차별화가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차별화의 요소는 어디서 찾아 갖고 왔어요? 고객이죠. 상대방.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바라는 거, 기대하는 거. 그 안에서 답을 찾아 갖고 와야지. 여러분의 생각은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또 볼까요? 남동향 아파트가 좋아요? 남서향 아파트가 좋아요? 진짜요? 진짜요? 남동향이 좋아요? 남서향이 좋아요? 투표 한번 해볼까? 자, 남동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확률 50대 50이에요. 남서향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봐, 있어. 반반이야. 그러면 남동향이 좋을까요? 남서향이 좋을까요?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남서향 아파트 갖고 있어. 근데 옆에 있는 부동산이 남동향 아파트 갖고 있어. 가격과 조건이 똑같아. 근데 손님이 와서 찾으러 왔어. 자, 그러면 여러분은 그 손님에게 남동향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남서향 아파트가 좋다고 얘기하실 거예요? 일단 여러분은 남동향 아파트가 좋다고 속으로 생각은 하고 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남서향이 좋다고 얘기할 거예요? 사기꾼이네. 사기꾼이네. 중개사는요, 호불호를 명확하게 가지면 중개가 안 돼. 남동향이 좋다고 확실하게 생각해버리면 그때는 남서향을 거래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거래하면 나쁜 놈이지. 남동향이 좋다고 확신을 갖고 있으면 뭐 해야 된다고? 남동향을 소개시켜줘야지. 옆에 있는 부동산에 찾아가서 뭐? 공동중개 하셔야죠. 그런데 이게 또 생각해볼 문제가 그거야. 보시다시피 남동향 반, 남서향 반, 반반 좋아하거든. 즉 호불호가 특별히 가리지 않아. 그러면 남동향이 좋은 이유, 남서향이 좋은 이유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를까? 역시 알거든. 그러면 또 다른 가치를 어디서 또 찾아갖고 올 수 있을까? 건강에 더 좋다 뭐 이런 건 안 통하겠지 이제. 그건 좀 얘기가 다르지. 그러면 또 다른 가치를 이렇게 찾아볼 수도 있을까요? 어느 아파트 단지나 남동향이 반, 남서향이 반 이렇게 지어지는데 저희 아파트 단지는 이상하게도 남서향으로 사거나 세를 얻어 들어가신 분들은 잘 안 나와요. 계속 사시더라고요. 반면에 남동향으로 들어가신 분들은 팔기도 잘 팔고 세도 잘 나와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아파트 단지에 그 귀한 남서향이 나왔네. 어떻게 한번 살아보실래?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 틀려요.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따라. 어디서 갖고 오느냐에. 우리가 손님들한테 차별화된 브리핑을 못하는 이유는 첫 번째는 여러분의 생각에 막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의 생각에 막혀 있는 이유는 뭔지 알아요? 여러분의 생각에 막혀 있는 이유.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사고가 경직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고 사고를 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외부 충격이 있어야 돼. 외부 충격. 현재 상태에서는 그게 만들어질 수가 없어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외부 충격. 사람이 주기도 하고 어떤 상황이 주기도 하고 어떤 사건이나 사고가 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외부 충격이라는 걸 우리는 늘 봤죠. 그 안에서 깨지고 변하고 새로운 것들을 찾아가고 내 생각이 정리가 되고 하는 일들이 생겨요. 이러한 것들이 계속 있어줘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고이면 썩어요. 썩어. 그러면 매너리즘에 빠진 중개사, 재미없는 중개사, 고지식한 중개사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이런 생각도 해볼 필요 있어요. 말 나온 김에 이런 것도 알아볼까요? 단독주택을 거래하려고 해요. 단독주택. 자, 그런데 하나는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이고 또 하나는 옆에 있는 부동산에 갖고 있는 매물이에요. 그런데 옆에 있는 부동산에서 갖고 있는 매물은 현재 사람이 거주하고 있어서 그나마 관리가 좀 되고 있는 단독주택이고 내가 갖고 있는 매물은 지지난달부터 비어서 공실인 단독주택이에요. 그래서 풀도 좀 많이 자라있고 약간 좀 휑한 그런 느낌의 단독주택이에요. 가격과 조건은 똑같아요. 그러면 어느 단독주택을 거래하는 게 좋을까요? 하기 쉬운? 옆에 있는 부동산 거? 아니면 혹시 내가 갖고 있는 부동산 매물에 새로운 가치를 찾아서 걔를 계약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우리 얘기했죠. 중개사는 확신이 있어야 되고 확신은 노력이 결부가 되어야 찾을 수 있다 그랬죠. 노력. 그래서 노력을 해봤죠. 그리고 나서 재밌는 결과들을 찾아냈어요. 참고로 그 거래건은 제가 갖고 있는 매물을 거래를 했어요. 궁극적으로. 어떻게 얘기를 끌었는지 설명을 좀 드리자면 명품은 뭐가 만들어요? 디테일이 만들죠. 명품은 디테일이 만들다고 얘기를 해요. 디테일. 디테일이라는 게 눈에 보이는 것만 중요해요? 아니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중요한 거예요? 사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게 더 중요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거. 그게 더 중요하죠. 그래서 저는 단독주택 거래를 할 때는 꼭 찾아봐요. 이 단독주택을 누가 지었는지. 지어서 팔기 위한 주택업자가, 건축업자가 지었는지 아니면 본인이 거주하려고 하는 소유자가 지었는지. 그리고 오랜 경험상 소유자가 지은 집에 무조건 잘 지었다는 거에 올인하겠습니다. 이 집은 소유자가 거주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에요. 겉으로 보기에는 관리가 안 돼서 약간 휑해 보이시지만 어차피 사장님 들어오시면 뭐 하실 거예요? 싹 손 보실 거잖아요. 손 보실 거잖아요. 눈에 보이는 거에만 연연하지 마시고 뭐? 눈에 보이지 않는 걸 찾아보시면 저의 선택은 소유자가 거주하기 위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벽돌을 가리키면서 얘기했죠. 보통의 건축업자들이 지은 벽돌은 2번 구워서 만든 벽돌. 이 벽돌은 몇 번? 4번 구워서 만든 벽돌. 이게 디테일의 차이죠.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보이는 게. 어차피 다 뜯어버릴 거 아니면, 다 뜯어버리고 새로 질 거 아니면, 내가 직접 살아서 경험해 볼 수 없는 한 사람들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을 수밖에 없죠. 그런 차이점들을 어디서, 어떤 관점에서 가져올 것이냐가 결국 중개사가 남들이 못하는 브리핑하는 방법들이에요. 남들이 못하는 방법들. 그게 한순간에 생겨지진 않아. 언제 생겨져요? 내가 진짜 그 매물에 관심이 있어야 생겨지는 거지. 그래야 생겨지는 거지. 그냥 지나가는 길에 휙휙 떠오르는 게 아니에요. 노력이 있어야 생기는 것들. 자, 이렇게 내 물건만 돋보이게 만들어주는 방식들. 내 부동산만 돋보이게 만들어서 나를 찾아오게 하는 방식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차별화예요, 차별화. 차별화. 이러한 예문은 정말 수도 없이 많아요. 수도 없이 많아. 모든 거래를 함에 있어서 브리핑이 다 똑같지 않기 때문에요. 이렇게 남들이 하지 못하는 차별화된 방식으로 브리핑해서 계약한 건수 셀 수 없이 많아요. 셀 수 없이 많아요. 그냥 단순하게 가격하고 조건만 가지고 계약할 수 있는 거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굳이 내가 아니어도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런 계약을 하면서 아, 난 굉장히 실력이 있는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건 그게 더 이상한 얘기인 거예요. 그게 더 이상한 얘기인 거죠. 자, 이러한 숨겨진 가치를 찾을 수 있는 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나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고 나라는 사람의 가치가 어떤 것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찾아나가는 것이 시작인데요. 요거는 나중에 시간이 되면 우리가 찾아볼 거예요, 같이. 그래서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만들어져 있고 어떤 가치들을 갖고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는 전체적인 그림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